혹시 아직도 국내 주식만 고집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박스권에 갇힌 국내 주식에서 벗어나 해외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할 때. 하지만 해외 투자는 복잡하고 어려워 엄두가 안 나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해외 투자의 비전과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필살기 해외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인지 최근 국내보다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왜 국내 투자자분들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다가 이제야 해외 투자에 눈을 뜨는지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크게 뭐 3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뭐 S&P 500 최고가 경신했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한 주당 너무 비싸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 진짜 그냥 막연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장벽이 있는 것이 3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아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해진 회계 기준에 의해서 거래 정지 종목들이 1년에 수십 종목씩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오 종목들의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투자자들을 가슴 아프게 했고요. 이런 동시대에 미국 시장을 보니 미국 시장은 저희가 알만한 기업들이 모두 신고가를 내고 있고 1년에 수십 프로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죠. 한국 투자자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로는 당연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찍이 그 일본 시장에 상장된 ETF나 개별 기업 주식을 일본 내에서 거래하지 않고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꼭 주식에 한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 이엔의 환율이 크게 변동을 할 경우 와타나베 부인의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와타나베 부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외환 주세요. 시장에서 달러와 이엔의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일반 주부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일반 개인들이 그 정도로 환율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투자가 대세라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먼저 국내 증시랑 해외 증시의 현황 좀 알아볼까요? 지금 현재 크게 해외 시장에서의 이슈는 영국이 EU로부터의 브렉시트죠. 그 탈퇴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의 향방이 가장 큰 요인이죠. 국내 주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갈등, 중국과의 갈등, 미국의 눈치, 거기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도 있죠. 정치 문제도 최근에 부각되고 있죠. 외교 갈등.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을 정도의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런 거는 저희 신찬호 팀장이 좀 잘 찾더라고요. 그런 거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코스피와 S&P 500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코스피도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하던 2017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에 좀 주가가 무너지면서 올라오지 못했던 반면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미국 지수들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회복력, 이런 것들이 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체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순히 수익률만 비교를 해봐도 5년에서 6년 차트를 보시면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배 이상 상승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박스피라고 불리죠. 박스권으로 내려와서 아직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국내 한국 시장만큼은 좀 독특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저희 한반도뿐이죠. 그렇죠. 북한의 도발 문제가 정시나 그다음에 저희 통화,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등의 정치적 변수 또 경제적 변수가 저희 정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종가로 1257이었고요. 오늘 종가가 3044였습니다. 무려 미국 시장은
2010년 이후에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우리나라는 2010년 종가가 지금과 비슷한 2,050대였고요. 오늘 우리나라 종가가 2,090대입니다. 거의 2010년 이후에 오른 게 없죠.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일선 현장 지점에서 보는 중소형주들은 그냥 유혈이 낭자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냥 울컥합니다. 제가. 그렇네요. 울컥합니다. 제가. 그렇네요. 현장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 추세인지 너무 궁금해요. 요거를 숫자로 제가 좀 적어보면 좋겠지만 제가 또 이런 거 약해서 이런 거는 역시 저희 신찬호 예, 팀장님.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예탁 결제 현황이 2017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은행에 투자를 하다 보면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장 금리보다는 조금 높으면서 안전한 수익률을 기대를 하시는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안전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저 별명 하나 지어드리는 게 어때요? 어떤 별명이요? 뭔가 데이터도 좀 찾아주신 이것도 다 해주신 해주신? 이분이 신찬호님이니까 네. 해주신 어떠신가요? 해주신. 해주신. 네. 해외 주식 신. 그런 그 의미도 또 이야기도 될 수 있나요? 있겠네요. 그렇네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해주신이 바로 나타나서 모든 걸 해주신. 네. 혹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사실 해외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셔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보다 자세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상식도 좀 아직은 부족한 상태지만은 편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해외 투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해외 투자에 대한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소액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몇 억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막 뉴스 볼 때마다 뭐 기쁜 소식으로서 뭐 최고가를 경신했다 자꾸 보도는 되는데 뭔가 다른 사람 남의 나라 얘기 같고. 허 대표님, 예. 얼른 정답 좀 알려주세요. X입니다. X군요. 우선 해외 투자는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은 그 일본이나 홍콩과 같은 그런 아시아권 시장과는 달리 한 주부터, 저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한 주부터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무리 없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간주가 되고 현장에 계시니까 네. 그런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기업들 아시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있죠. 한 15년간 우리 전 세계 스마트폰, 핸드폰 시장을 섭렵했던 노키아, 지금 3.5불입니다.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이고요. 지금도 많이 신고 계신 나이키, 90불, 한 10만 원 정도 하죠. 신발 한 켤레 살 때 나이키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스타벅스가 오늘 한 83불 정도 했으니까 1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우리나라 주식도 몇천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가 있듯이 미국 주식도 몇천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저희가 생각하는 몇 억, 몇십억짜리 주식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해외 주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인데요.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보다 변동폭이 크다. 정답은 네. X입니다. X군요. 네, 상한가 제도가 없지만 변동폭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30%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가 제도가 있지만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폐지된 지가 오래됐고요.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변동폭이 너무 클 것이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한가 제도가 없어서 리스크가 큰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종목들 투자하시면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ETF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ETF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TF 저희가 지금 첫 방송에서 그동은 네. 많이 했습니다만은 해외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TF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설명해 됩니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 Fund라고 해서 상장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ETF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또 방송 보시다가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또 생기신 분들은 필살기 해외 투자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좀 더 재밌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해외 경력 베테랑이신 허재범 대표님과 그리고 현장에서 또 현장 베테랑이신 지점장님의 불꽃 튀는 맞불 토크가 이어질 텐데요. 허대홍입니다. 제가 사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연 속에 오늘 사실 주제가 있는데요. 네, 읽어볼게요. 국내 주식에 투자해온 시간 대비 수익률이 그리 크지 않아서 고민인 40대 가장입니다. 요즘 이슈인 해외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국내 반, 해외 반 투자하라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100%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투자비 배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 주식 투자를 100% 올인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도가 있지 않나.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도가 있지 않나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투자에서 이때까지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분이 해외 증시로 100% 투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전액을 넣는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입니다. 저는 국내 반, 현재 하고 있는 국내 주식 투자의 양을 줄여서 반으로 하고 그 나머지 반을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이해도 또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반반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저는 치킨도 프라이드만 시켜서 먹습니다.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을 먹지 않습니다. 확고하시네요. 네, 해외 투자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내 주식이 훨씬 더 위험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글로벌리한 독점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국내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해외 주식 투자를 100% 올인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초보자일 경우 아무리 좋은 시장이고 유동성이 높고 투자층이 넓고 다양하다고 하지만은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결국은 그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한 리스크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네. 대표님이 되게 아카데믹하시고 순수하시네. 순수하세요. 저는 가장 일선의 현장인 증권에서 지점에 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얼마나 10년간 참혹하게 패배했고 앞으로 10년이 또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너무 참담한 길을 걸어온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새로운 투자에 대한 비전 발굴해 드리려고 한다면 완전히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새로운 습관이라든지 새로운 투자의 길을 가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 지점장님이 100%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신다고 해도 저희 국민 전체가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국내 시장도 그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만이 우리 국내 시장이 생존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다른 거래소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 돈이 다 빠져버리면은 국내 정권 시장이 주식시장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독점 기업이 있나요? 글로벌리한 독점 기업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정도가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독과점 기업 할 수 네. 있는데 전 세계적인 독점 기업은 거의 미국의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젊은이들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폰을 켜서 삼성의 안드로이드도 씁니다. 네, 삼성 안드로이드도 순수하신 분이니까 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요즘 젊은이들이 좀 이걸 많이 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요즘 친구들은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 일어나서 맥모닝 하나 들고 네. 스타벅스 커피 하나 들고 맞아요. 귀에 못 꽂아야 되죠. 에어팟 하나 꽂아야죠. 그렇죠. 에어팟 꽂고 출근하면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봅니다. 일상 속에 아예 스며들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3년 전에 유튜버 넷플릭스가 뭔지 전혀 몰랐던 저희 70대 어머님도 주말에 가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손녀를 쳐다보는 대신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 정도군요. 월정액을 하고 있습니다. 손녀를 이겼네요. 네, 그 정도로 미국 기업들, 독점 기업들의 서비스나 제품들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더더욱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100% 올인해야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재준 장님은 저 국내 증권회사의 현장에 계시는 분이죠. 동료들한테 따가운 시선 안 받으세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체질 개선을 하려면 30, 30, 30 또는 뭐 치킨집 사장님이십니까? 50, 50이 아니고 100% 올인을 해서 체질 개선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또 검색을 해서 제가 네. 이런 사례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주식에 100% 투자를 한 투자자분의 어떻게 보면 사례인데요. 이건 어때요? 이분의 현재 수익률을 보면 놀라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37%. 그거 보세요, 정말요? 대표님. 와. 이렇다니까요. 그래도 그 반면에 그 25개 외의 종목 중에서는 오렌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렇죠.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주식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외랑 국내랑 절반씩 하신 분 사례도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 특히 액티브 펀드라든지 펀드를 같이 가입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수익률은 현재 4.5% 정도 됩니다. 국내 증시가 흔들려도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과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익률을 서로 상쇄를 해주는 그런 반면에 배당에서 나오는 배당은 꾸준히 받아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축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자산에 100% 투자를 한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네. 장단컨대 좋았을 겁니다. 아, 좋았다. 네. 대표님 확신하십니까?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ETF 자체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환율이 5% 정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8%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세 번째 8% 수익률을 낸 그 분의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이 자기인데 유리한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8%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인데 불리한 쪽으로 움직였을 경우는 마이너스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한 주가나 ETF 가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가 됨으로 해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50대 50을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리스크를 말씀하셨지만 환율이 떨어진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경쟁력이 수출이 증대되고 지표들이 잘 나와서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기회로 그래서 환차익을 노리는 해외 투자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작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얻는 이익률보다는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네. 세 명의 투자자가 네. 세 분의 투자자가 각 1억씩 3년간 투자를 시작합니다. 갑은 첫 해에 50% 손실을 났지만 두 해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플러스 50, 플러스 50을 냈습니다. 을은 첫 해 플러스 50%를 내고 두 번째에 실수로 50%를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 다시 수익을 내서 플러스 50%를 낸 경우가 있고요. 병은 첫 해에 50% 수익을 내고 둘째에도 50% 수익을 내고 하지만 마지막 해에 운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50% 손실을 낸 거죠. 어떤 분이 가장 큰 수익을 냈고 어떤 분이 가장 적은 수익을 냈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뭐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한 느낌으로는 세 번째 3년 차에 50%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그동안 벌었던 돈의 반절을 날린 꼴이 되니까 제일 손실이 크지 않나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빠지고 오르고 다 한 번씩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네.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아무래도 처음에 좀 50%를 빠진 상황에서 네, 뒤에 50%씩 수익을 두 번 냈잖아요. 네. 갑이 좀 가장 높은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헷갈리는데요. 네, 계산기를 좀 갖다 드리고 싶은데 세 분 다 정확히 12.5%의 수익을 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5%의 수익이 아니고 갑을병 이외 정이라는 친구는 우량한 채권의 4%짜리 채권을 3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틀린 점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갑을병은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한 해에 50%씩 수익 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교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고요. 아까 8%가 작으셨다고 하셨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 네. 8%가. 아까 그 4%가 3년 됐지만 네. 8%가 3년이 되면 훨씬 더 크겠죠. 와우. 네. 국내랑 해외의 투자비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을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 좋은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많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들도 많고 국내 주식에서도 충분히 기회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수익을 내는 확률보단 해외 투자에서 높은 확률을 내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외로 가자고 저희 한 줄 평은 저는 맛있는 것만 먹는다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편식은 별로 안 좋아. 한국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 요인들이 서포트가 되고 대외적인 무역 거래가 뭐 수출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건전한 수준으로 돌아갔을 경우 반등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반등의 폭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 미국의 반. 그래서 한 줄 평은 편식은 금지. 전 아무리 맛있어도 반반씩 먹습니다. 반반씩 드신다.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네. 그렇죠. 모든 투자의 투자 최종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현명한 투자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해외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좀 더 정보를 얻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SBS CNBC 증권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해외 독주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다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인지 독주라고 모르겠지만 독탄술? 제가 술 좋아하는 좋아하시나 봐요, 이사님. 아니면 막 달린다? 막 달리는. 그렇죠. 독주. 혼자 달리는 해외 독주. 바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증시에서 꿋꿋하게 수익률을 내고 있는 투자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해외 독주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종목은 주가가 어지간히 빠지지 않는 이상은 요지부동 그리고 통화 분산 그리고 달러 매입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해외 투자의 기본이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힌트를 드렸던 거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개하는 ETF는 미국 우선주에 좀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면서 또 블랙록 자산 운용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살기 해외 투자를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SBS CNBC 증권을 검색하시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투자의 비전과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필살기 해외 투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독한 해외 주식 투자 비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도 직구시대. 필살기 해외 투자. 투자.